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2,900선 네, 돌파했습니다. 3,000피 머지않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엔 3,000피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네. 뭐 이 정도 기세면은 뭐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했던 5,000포인트에 오. 대한 기대는 분명히 좀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요즘 시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선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증권시장은 악순환의 고리가 한번 연결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악순환이 나오는데, 또 반대로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선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무려 17년 동안 소외됐던 한국 증시였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부에서 내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관세 전쟁까지도 조금 이제 좋아지는 형태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7월, 8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관세 협상도 어느 정도 끝나는 그런 부분들, 또 한한령까지도 해제가 되려는 조짐들이죠.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한꺼번에 시장 분위기가 확 크게 좋아지는 이런 네.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장의 분위기면은 일단 3,000선으로 만족할 건 아니고요. 물론 3,000선부 그래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조정을 받고 나서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 자신감 좀 적극적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기분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3,000피를 넘어 5,00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의 단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단서는요, 바로 순환매와 코스닥인데 네. 이제는 좀 코스닥으로 눈을 돌려봐야 할까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지수 올라갔을 때 소외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상승장이 조금씩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판단이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보게 되면 코스피 종목에서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코스닥에서 매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네. 결국엔 코스닥 시장으로 시장의 매개가 이동한다는 얘기겠죠.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고 코스닥 종목들이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면서 코스피 종목 대형주들의 반등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코스닥 종목으로 자금이 이제 이동을 하는 이런 네.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키 맞추기 현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과거의 한국 증시의 특징들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나중에 코스닥 시장이 따라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나중에 코스닥이 급등을 합니다. 네. 반대로 빠질 때는 코스피 지수가 먼저 빠지고 코스닥은 나중에 급락하는 그 후행성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이겠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반등세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장세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이제 오늘 언급드렸던 그 시장의 흐름 자체는요.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터치를 했는데 또 1,900선을 올라왔는데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네. 뭐 대형주 중심의 반등 장세도 다소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언급드렸던 외국인과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코스닥 종목으로 자금이 분명히 이동하는 조짐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급의 흐름이 코스닥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확률적으로는 코스닥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계속해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뭐 은행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지주사주 종목들도 그렇고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도 좀 부담이 됩니다. 거기다가 뭐 방산주라든가 뭐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미 많이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자금들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안전한 종목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고요. 자동차 쪽으로 들어왔고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하고 이 자동차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주도주가 어디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되, 코스닥 종목으로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 네. 그래서 역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들보다는 역시 이제 반도체 섹터,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때가 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가 주도한다라고 판단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HBM 쪽만 이제 되면 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이제 마이크론까지도 HBM4에 대한 샘플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어떤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지원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도 HBM 쪽에서 뭔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 지수 3천이 아니라 5천 포인트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답답합니다만 지금 시장은 엎드렸죠.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부담보다는 못 올랐던 종목으로 시장에 수급이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도 조만간에 좀 늦겠습니다만 강한 시세는 분명히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무료 방송을 할 때 2차 전지는 절대 매도하지 말고 강하게 들고 계셔라. 그리고 중장기로 매집할 분들은 매집하셔라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제약이라든가 피부미용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들 섹터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수급 동향 그림을 좀 보겠는데요. 자, 먼저 금융 투자 쪽에서의 수급 동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급 동향을 볼 때 이제 투신권과 그다음에 연기금 수급이 중요했죠. 국내 기관들 중에서는. 네. 근데 이 금융 투자 쪽은 증권회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단기성 성격이 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금융 투자의 수급 동향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빨간색 선을 주로 계속해서 금융 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단타가 아니라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종목에서도 강도 높은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결국엔 금융 투자가 달라졌습니다. 국내 기관들 중에 자금 여력이 가장 큰 세력이 금융투자인데 단기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매수 성격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의 매수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시장의 강세장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강도 높은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수급적으로 국내 증시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인들도 코스피 종목을 주로 완만하게 들어오다가 이게 본격적인 매수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공격적인 매수가 시작됐던 부분들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일시로 매도가 나오는가 싶더니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종목에서도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지금 이 시장은요. 투신권이라든가 연기금들이 물량을 털고 관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현재 증권시장은 가다가 잠깐은 쉬어가더라도 크게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겠고 결국엔 중장기적 상승세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외국인과 금융투자를 중심한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기대되는 만큼 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반도체나 2차 전지, 또 제약바이오, 피부 미용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매니저님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리뷰할 종목 먼저 동방 메디컬이에요. 5월 21일에 담아서 현재 14% 수익률 내고 있는데 좀 늦었죠? 네. 결국엔 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좀 빨리는 안 가는 종목들입니다만 결국엔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고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늦게라도 가는 종목이 대부분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이제 지주사라든가 증권주 많이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쪽에서 이제 올라올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듯이 네. 이제는 피부미용 관련주를 반드시 이런 종목까지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오늘도 피부미용 관련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뭐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이제 수출이 급격하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이게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미용 관련주의 중장기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고 덜 올랐던 종목 중에 반등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현재 상장되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세가 나타났던 이런 종목이었었죠. 한방과 피부 미용을 두 가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피부 미용 쪽으로 좀 더 사업을 영역을 강화하면서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보유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종목은 요거 올랐다고 터는 게 아니라 이제 매수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셔도 됩니다.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 저가 매수 전략을 단행하시면서 여전히 목표 수익률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면서 저가 매수 전략을 이어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 메디컬 여전히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비주인데 역시나 저희가 계속 가져가 볼까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매수해야 되겠죠. 네, 매수해야 지금 됩니다. 매수해야 그죠? 하나요? 일단 뭐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강하게 치고 갈 것처럼 하다가 또 눌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전형적인 필러 관련주로서 뭐 영업이율 자체가 무려 40% 넘어갈 정도로 탄탄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필러 관련주 전반에 걸친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의 실적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러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후에 곧바로 못 가고 밀렸고요.
밀렸지만 많이 안 밀렸습니다. 강한 대기 매수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나서 오늘 반등세를 기록했는데 윗꼬리 달고 지금 이제 박스권 상대에서 매물을 받는 형태인데 네. 물량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또 여기서 한번 물량을 충분하게 소화했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피부 미용 관련주 K뷰티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들의 실적도 증가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실적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본격적인 반등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보유하는 전략은 기본이겠고요. 네. 없는 분들은 지금 현 구간 우리가 매수 전략을 충분하게 고려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늦더라도 오를 종목 동방 메디컬과 바이오 비주 만나봤고요. 여전히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왠지 코스닥 관련 종목일 것 같은데, 코오롱 티슈진이네요. 지금 세 번째 종목도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었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젠가로 또 케어젠이라는 종목 또 한번 여러분께 소개드리면서 피부 미용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도 개별적인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신약 개발 관련 신약과 관련된 수출 증가세가 정말 굉장한 그 기록할 정도로 굉장한 네. 힘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K뷰티와 함께 K의학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상당폭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K의학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수급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제 매기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잡아서 딱 들어가면 좋은데 시장의 그 수급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반등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해놓고 기다릴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 전략을 단행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일단 골관절염 치료제 이제 TGC라고 하는 제품이겠죠. 과거 인보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이 인보사를 코오롱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 결과가 이제 내년에 나옵니다. 네. 시장에서 임상 결과가 임상 투약을 끝냈고 이제 임상 진행이고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그 안정성이라든가 유효성은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환자는 거의 없는 것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될 환자들이 이 제품을 투약을 하고 나서 인공관절을 착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졌다는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 또 2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만 투약을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편안한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가지고 있는 인보사, TGC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된 기대감은 상당히 큰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7월 정도의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1차적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분명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네. 지금은 갖다 눌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과를 향해서 주가가 반등이 났을 때 그 반등의 흐름은 이제 서서히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때 주가 상승세가 강화된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길목을 잡고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오롱 티슈진 이 임상 결과가 내년 7월인데 네.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계속 가져가 봐야겠네요. 내년 그 초? 전에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이제 1차적인 반등이 나타났을 때 일부 이제 세력들이 매집이 좀 들어왔었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이제 그 흐름이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자, 차트를 잠깐 보시더라도 이미 앞에서 1차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바로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 이 인보사, TGC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렸고 다시 눌림을 주고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아래 바닥권까지 안 떨어졌죠. 네.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왼쪽에 지금 수급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이미 기관들이 먼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3일 동안 외국인 매수까지 더 들어온 모습이죠. 이런 자그마한 종목군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관과 외국인들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선취매가 들어오고 있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주가는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바닥을 치고 주가 수렴 과정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21일 평선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향으로 돌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좀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만들어내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충분하게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가격 전략은요. 오늘 종가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뭐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마다 역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목표가는 자 5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자 손절가 3만 5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오롱 티슈진 우리가 공략해 보도록 하고요. 이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나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분석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언급드린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접근적인 전략 말씀드렸고 조선주들과 그리고 네. 개별 중소형주들 중에 언급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또 분석을 한번 드렸으니까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과 주도주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 방송을 진행했으니까요. 자, 그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엠벤골드 한규수 무료 주식 밴드 치시면 바로 밴드에 가실 수 있고요. 오늘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시장이 좋지만 종목에 있어서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되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 이 강세장 분명히 여러분 같이 즐기실 수 있으니까 네.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시장이 이어지지만 포모 현상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비엔골드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